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록입니다. 자, 오늘은 웹한정판 메탈로보톤 프로비던스 건담의 리뷰 빠밤. 혼합 한정판으로 2021년 3월에 출고가 됐고요. 금액은 엔가로 무려 15,000엔입니다. 자, 그럼 개봉을 해볼까요? 나와라. 오우, 빠밤. 박스 자체도 좀 두께도 두껍고 사이즈도 큽니다. 아무래도 드라군들의 사출을 위한 이 이펙트가 들어있다 보니까 좀 커진 것 같아요. 박스 자체 디자인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플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뒤에 보면 공식 사진들과 함께 합금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쓰인 수준은 아니네요. 예, 딱 하체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팔은 그냥 관절만 조금 쓰였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 예, 백팩에는 합금이 아예 안 쓰인 것 같군요. 하긴 뭐 백팩에 쓰였으면 너무 무거웠을지도. 자, 그러면은 개봉! 빠밤! 일단 블리스터는 2층 구조로 되어 있네요. 밑에는 베이스랑 이펙트들이고, 그리고 위에는 이펙트랑 역시나 이펙트들 굉장히 뭐가 많네요. 그리고 드라군들이랑 뭐 무장들, 그리고 매뉴얼인데,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그냥 옵션 어떻게 사용하세요 정도 아닐까요? 뒷면도 있네요. 그래도 일단은 드라군 어떻게 장착을 하세요랑 어느 정도 가동을 합니다. 백팩 가동이 있고, 그리고 뒤에는 무장 어떻게 장착하세요랑 이펙트 어떻게 사용하세요 정도가 있네요. 자, 그럼 내용물 꺼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물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언제나 보는 그 메탈로보톤용 베이스, 시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좀 은박이나 금박으로 이제 프로비던스면이니까 얘는 TR이라고 써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름에 약자를 넣어주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고, 항상 로고도 화려하네요. 뭐 베이스는 항상 똑같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른쪽에 둔 게 이게 다 이제 드라군 전시용 조인트입니다, 전부. 그리고 이거 와, 무슨 등껍질인 줄 알았는데 다 이거 조인트 고정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게 요게 이제 드라군 날리는 이펙트. 예, 요것도 사이즈별로 좀 존재하더라고요. 보면은 사이즈별로 조인트 두께가 다릅니다. 네, 이펙트 사이즈는 비슷해 보이는데 가장 큰 거, 그리고 중간 거, 얘가 좀 정말 긴 거, 얘가 짧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조인트 두께들이 좀 달라요. 해가지고 이런 걸로 좀 구분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디키움 빔 라이플, 얘 투톤 도색은 좀 이쁘네요. 이 설정상으로 따지면 단색이지만 뒤쪽에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메탈릭 컬러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랑 조금씩 코우션 마킹이 한두 개씩 되어 있는 부분은 꽤나 볼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서브 그립이라든가 손잡이가 가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쥐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합 쉴드, 요것도 이제 뭐 조형 자체는 날카롭게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좀 심플한 느낌으로 해서 좀 가볍습니다. 속은 비어 있다 보니까 그냥 딱 마킹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메탈릭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들, 끝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뭐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드라군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재밌었던 점은 여기도 이제 번호가 쓰여 있습니다. 시드 시리즈 보면은 항상 뭐 이마 같은데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우노, 듀 막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이게 이탈리아어로 뭐 하나, 둘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쓰여 있고, 이게 운디치라고 말하든가 요거를, 이게 11번째 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총 11개의 드라군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드라군들도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서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좀 두꺼운 것도 있고, 뒤쪽에 조인트 사이즈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구분하면서 이펙트를 끼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복합 쉴드에 들어가는 빔사벨 이펙트입니다. 좀 두껍고 그래서 좀 보기는 좋더라고요. 약간 안쪽에 칼날처럼 되어 있는 디테일도 있어서 이런 것도 보기 좋았어요. 다만 이제 해줄 거면 안쪽에 이렇게 뿌리 부분에는 좀 메탈릭으로 펄 도색이 되어 있었으면 더 이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뭔가 얘기하고 보니까 구성이 엄청 많아 보이지는 않네. 지금 보니까 본체 덩치가 있으니까 바로 보도록 하죠.
일단은 드라군을 먼저 장착을 해보도록 합시다. 뒤에서 봐서 순서대로 한 개, 듀가 두 번째죠. 이렇게 두 개. 자, 백팩에 순서대로 끼워주고 이제 뒤쪽 스커트에 10번째랑 11번째를 끼면 됩니다. 자, 메탈로보톤 프로비던스 건담의 소체 완성입니다. 일단 덩치가 확실히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애초에 근데 얘 자체도 이제 그냥 로보톤이 있어요. 웹한정판으로 팔았던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펙트가 다 들어가 있는 이쪽이 좀 더 좋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확실히 마킹 같은 게 더 들어가면서 디테일은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도 이제 144분의 1에 뭐 근접하죠. 그래서 HG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가볍게 이제 만지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포션 자체는 제가 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풍의 그런 프로포션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 로보톤 자체가 좀 그런 느낌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비던스 같은 경우랑 이제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프리덤 같은 경우는 원본 그 로보톤도 원래 이렇게 또 같은 조형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해서 그런 느낌도 잘 살려놓은 것 같고, 투톤 도색도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상체는 약간 유광이랑 무광이랑 좀 섞여있는 느낌이에요. 메탈릭 골드 컬러, 그리고 그레이 컬러랑 약간 동력선 부분도 유광의 메탈릭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색감이랑 이런 거는 꽤 괜찮게 잘 나온 것 같고요. 머리 자체도 어디 뭐 틀어진 거라든가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잘 뽑혔어요. 되게 잘생겼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거기다가 자세히 보면은 얼굴 옆에도, 그리고 뭐 이런데 덕트처럼 생긴 부분에도 메탈릭 도색들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경 좀 썼다라는 느낌? 그리고 팔부터 본격적으로 마킹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죠. 그냥 로보톤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이런 어깨 라인이라던가 그 위에도 라인 같은 거라든가 코우션이라든가 이런 마킹들이 본격적으로 붙게 됩니다. X13A에서 이제 형식 번호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깨 바깥쪽에 메탈릭으로 도색되어 있는 스러스터 부분이라든가 팔 같은 경우도 투톤 도색이 되어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왼팔 같은 경우는 복합 쉴드가 가려버리잖아요. 이게 손 집어넣고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가려지긴 하겠네요. 참고로 반대쪽에는 자프트의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마킹이 들어가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것 중에 백팩, 앞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런 마킹이라든가 투톤 도색 같은 것도 보기 좋았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커트 부분에도 라인이라든가 이런 마킹들 들어가 있고, 투톤 도색도 들어가 있고, 덕트 부분에는 이렇게 메탈릭 도색도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드라군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드라군들에도 다 메탈릭 도색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탈리아어로 이제 번호로를 뜻하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사이드 스커트도 약간 투톤으로 컬러가 바뀌어 있어요. 기본 컬러랑 통일화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약간 그레이 컬러로 도색이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랑 허벅지에도 역시나 투톤 도색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프라모델에도 요즘엔 이런 추세다 보니까 투톤이 꽤나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릎에도 마킹이라든가 코우션 같은 것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조금 신경 쓰였던 게 이 접합선이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안 됐으려나? 그리고 종아리도 안쪽이랑 바깥쪽으로 투톤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메탈릭 도색들. 스러스터 내부 도색은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상상 이상으로 보기 좋아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발 부분도 발 바닥이랑 이런 데는 또 합금을 써서 무게감을 늘려주기도 했고, 그리고 앵클 가드 부분도 역시나 투톤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백팩 드라군이라고 정중앙에 써있고, 자프트라고 써있고, 라인도 아래 위로 다 있어요. 아래쪽에 이 스러스터 부분, 메탈릭 이쁘네요. 그리고 라인들 들어가 있고, 여기도 테두리 부분은 또 투톤 도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이런 건 좋은데 약간씩 도색 미스가 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라인, 이 경계 부분. 유독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두 번째 드라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데 보면은 약간씩 도료가 튀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없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만 제 건 유독 여기만 그러네요. 그리고 합금 이야기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박스 여기 보였던 대로 일단은 목 카라 부분, 목 주변은 합금, 어깨 관절 합금, 팔꿈치 합금, 뭐 골반부터 이제 발목 위까지 합금 뭐 이런 것 같아요. 만져보니까 확실히 이 목 주변 부품 자체가 이 금색 부분이 있죠. 여기가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허리 일부, 몸 안쪽에 일부 사용하는데 이제 겉에 드러나는 부분은 또 아니다 보니까 확인할 수 없었고, 골반 부분 같은 경우는 잘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들추었을 때 통으로 합금인 게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도색 파츠랑 그리고 이제 관절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 합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릎 관절까지도 쭉 이제 합금 쓰이는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발로 내려와서 여기 이제 발바닥 부분, 빨간색 부분이 합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는 팔꿈치는 그래도 다 합금일 줄 알았는데 이 중앙 부분만 지금 옆에서 봤을 때 드러나는 부분이 합금이고요. 위아래 관절은 플라스틱이에요. 그냥 겉에서 보더라도 앞에서 보니까 확 티나죠? 위아래가 플라스틱인 거. 이거 잘못하면은 이게 플라스틱이 금이 가서 헐거워질 수 있으니까 혹시 구매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리고 백팩에 아예 합금이 안 쓰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요 연결되는 조인트 부분은 합금을 쓰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축관절이랑 여기 백팩 자체는 볼관절을 사용을 하는데 이 볼관절부터 이 축관절까지가 합금이었습니다. 더구나 백팩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서 이 합금 조인트만 가지고도 백팩 자체가 크게 가동을 하고 고정성도 꽤 괜찮더라고요. 크게 흔들리는 거 없이 고정도 좋았고 방향도 막 이렇게 틀어줄 수 있어서 맘대로 좀 가지고 놀기가 편했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자, 이번엔 가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관절들은 되게 짱짱하더라고요. 일단 목 관절 자체는 이중 볼관절이기 때문에 크게 들고 숙이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숙이는 게 굉장히 크게 숙여지는데 애초에 약간 시드 애들이 이렇게 로우 앵글이 많아가지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쭉 빠지는 기믹이 존재합니다. 이건 항상 뭐 존재해왔던 거고, 안쪽에 축관절은 합금으로 쓰여진 볼관절, 그리고 어깨 외장도 볼관절이 따로 심어져 있는 데다가 축관절도 있어서 이렇게 안쪽에서 보면은 크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팔을 옆으로 드는데 여기 옆으로 드는 관절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여기도 합금이기는 한데 쓰인 게 반대쪽 팔로 좀 들어봤어요. 안쪽에 보면은 합금이 쓰인 게 확인이 되죠.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양쪽 다. 힘들어요.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팔이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은 이전의 시드 애들이랑 똑같더라고요. 이거 그냥 움직이면 잘 안 움직여가지고 이거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빠지고 보면 안쪽에 볼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그만큼 얘가 빠질 정도로 어깨 관절이 좀 타이트해요. 이거는 가동할 때는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동은 좋습니다. 안쪽에 뭐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또 스무스해요. 상당히 스무스하게 잘 움직여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프리덤보다 좀 좋아 보이긴 했어요. 기본적으로 회전각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백팩이 오히려 스커트에 걸릴 정도로 크게 돌아가기도 하고 허리가 좌우로 회전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합금이 쓰인 축관절이 좀 보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좀 반짝이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앞뒤 가동도 조금 존재하다 보니까 포즈 잡을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도 되게 크게 움직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도 마찬가지. 드라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옆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공간 확보도 확실하고요.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얘가 앞뒤 가동도 있지만 좌우로도 조금씩 가동을 해요. 그래서 좀 액션의 자유도라든가 각 잡을 때 좀 편하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백팩도 여기서 또 크게 움직여주니까 뒤쪽에 공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다리 옆으로 들거나 안쪽에 볼관절로 된 합금이 쓰였죠. 옆으로 들거나 아니면 앞으로 들 때 약간 얘가 좀 빡세긴 해요. 여기서. 그리고 추기동 기믹이 존재합니다. 앞뒤로 회전하는 추기동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요. 잘 보면은 앞쪽에서 봤을 때 축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축을 밑으로 내린 다음에 앞으로 들면은 다리도 크게 들어지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합금 쓰였죠? 확실하게 보이고 이중 관절로 완벽하게 굽혀지고 크게 굽혀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목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유연하긴 합니다. 이 위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볼관절이 하나 있는데 이것 덕분에 이제 크게 앞으로 하거나 뒤로 뻗거나 발바닥도 가동을 해주고요. 앞쪽 뒤쪽 다 가동을 해주고 거기다가 좌우로 꺾이는 축관절이 있어서 이제 접지 않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드네요. 가동이 어찌나 좋은지 평소에 프로비던스라면 꿈도 못 꿀 무릎 꿇기 포즈가 굉장히 편하게 그것도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상체에도 꼿꼿하게 잘 서 있고 의외로 하체 가동이 좋다 보니까 이게 추기동이 또 한몫하더라고요. 이게 다리 올라가는 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무장을 시켜줄 건데 간혹 이제 로보톤이나 메탈빌드 같은 거 이렇게 라이플 잡기가 힘들다라는 분이 계셔서 이거 좀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장에 뭐 기믹이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그리고 손가락이 연질이잖아요. 이걸 이용을 해서 먼저 라이플이랑 손을 반대로 쥐어줍니다. 이렇게 밑에 거리를 먼저 엄지손가락에 걸어주고요. 가드 부분을 걸어주고 뒤집어서 라이플을 먼저 끼우세요. 연속 동작으로 보면은 이렇게 밑에 먼저 걸고 이렇게 뒤집어서 손에다가 먼저 끼우고 손을 돌리면 됩니다. 이러면 깔끔하게 손에 쥐어지는 게 보이죠? 팁이니까 참고해두세요. 로보톤 같은 경우는 얘를 커버를 아예 벗긴 다음에 팔뚝에 장착을 하고 커버를 닫는 식입니다. 이게 프라모델에서는 이 커버 부분이 가동을 하는 식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요거는 좀 이제 그래도 타이트하게 고정이 되긴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었어요. 자, 완전 무장 상태 완성했습니다. 무장 자체가 사이즈가 커서 그런가 박력이 있네요. 역시 백팩도 좀 큼직큼직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액션 포즈 다른 것도 취해보기 전에 요 드라군 시스템 한번 끼워보도록 합시다. 조인트를 한번 활용을 해봐야죠. 활용 방법은 간단 오브 간단입니다. 요 드라군 조인트 있죠? 이거를 그냥 볼관절을 다 끼워주면 돼요. 하나씩 총 11개. 자, 각 조인트마다 끼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두꺼운 조인트 부분, 여기가 이제 이 이펙트가 끼워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펙트 끼워서 앞에다가 드라군만 끼워주면은 끝! 간단하죠? 자, 그럼 액션 포즈들도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 시드 시리즈의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시그니처 앵글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그니처 구도? 약간 로우 앵글에서 약간 다리 살짝 이렇게 벌려주고 요 구도가 시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나 우주나 이런 데서 유독 많이 나오죠. 그리고 프로비던스로 해보는 그 포즈, 시드 포즈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요 빔사벨 파츠를 끼워주면은 좀 더 완벽한 그리고 멋진 약간 매장에서 전시할 법한 형태의 프로비던스 포즈가 완성이 되죠. 간단하죠? 그리고 뱅크샷 중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라이플이랑 쉴드에서 쏘는 빔이랑 전탄 발사하듯이 이렇게 쏘던 거 약간 정면샷으로 아마 뱅크씬이 종종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때 드라군은 없었나? 아무튼 이런 포즈도 꽤나 잘 어울리고 그리고 고정성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무장이 크긴 하지만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다 보니까 합금관절 하나로도 잘 버티고 있나 봅니다. 팔꿈치만 나중에 조심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래 갈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번엔 빔사벨로 돌진하는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쪽도 역시 빔사벨 파츠가 두껍고 크잖아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편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이 백팩의 각도가 좀 자유자재라는 거. 살짝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숙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보니까 좀 애니메이션의 그 극중의 장면을 좀 더 다양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은 역시 그 애니메이션 속 모습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 이제 드라군 전개를 해볼 건데 드라군 이펙트는 이제 백팩의 중앙에 있는 커버를 벗겨야 합니다. 벗기고 그 자리에 끼워주는 거죠. 와, 약간 징그러운데. 약간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닥터 옥토퍼스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먼저 드라군 완전 전개. 많으니까 멋지네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프라모델 MG처럼 빔을 발사하는 이펙트는 없다는 거. 단지 이렇게 전개되는 이펙트만 있다고는 해도 그래도 요 이펙트가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게 정면에서 보면은 또 화려하긴 하지만 옆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박력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각도랑 포즈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이게 무엇보다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웅장해집니다. 예, 굉장히 정면보다 훨씬 빽빽해 보이고, 아이고, 키라는 이걸 어떻게 이겼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혼의 판정판 메탈로보톤 프로비던스 건담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제 프로비던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강추할 만한 그런 피규어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이펙트 굉장히 크게 와닿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동이 좋아서 다양한 포즈를 잡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무릎 꿇기가 될 거라는 상상은 안 했거든요. 되더라고요. 놀랍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겠구나 싶기도 한데, 백팩에다가 이렇게 많은 또 조인트를 달고 나니까요, 백팩이 처집니다. 볼관절인데 살짝 이렇게 뒤로 처져요. 요런 게 좀 보입니다. 간혹 보여요. 그러니까 요것도 각도를 좀 잘 잡아주면은 괜찮긴 하지만 포즈 잡을 때는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배울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바시!